듀란트는 팀을 변화시키고 커리는 어쩌면 농구를 좀 변화시켰죠. 커리랑 듀란트 비교로 요키치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덴버 팬으로서 살짝 기분이 나쁩니다. 그중에서 이제 EPM이라는 스탯이 지금은 공신력 거의 뭐 1등으로 인정받는 스탯이거든요. 글로벌 오펜스 측면에서 보면은 엄청난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승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느바베큐 41회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최원기를 위한 우리 소닉 사사님 그리고 정주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닉 체력 괜찮아요? 아 그럼요.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지금. 그죠? 아니 근데 이제 전 뭐 댓글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보면 소닉 팬이 진짜 많은데다가 굉장히 매력이 있나 봐요. 톤 낮게 이렇게 삭삭삭삭 얘기하는 게 흡인력이 있는 것 같아. 아 근데 캐스터님 동의 안 하시잖아요. 나는 동의 안 하는데 사람들이 동의하더라고. 보내시고. 우리 와이프도 팬이에요. 그래서 그죠? 아니 실제로 저렇지 않다. 내가 그렇게 이 얘기했죠. 사람이 아주 그 맛이 있어. 저희 와이프는 안티입니다. 우리 와이프도 내 안티야. 정진님 어떠셨어요? 지난번 40회 하는 동안 두 분 늘 화면으로 보다가 실제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어떠셨어요? 아유 뭐 저야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로또 맞은 느낌이죠. 과장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진짜 방송에서만 뵙다가 진짜 이렇게 자료 준비하시는거나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정말 그 긴 어떤 여러 이제 연륜이 묻어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별로 마음에 없는 얘기 하려니까 말씀이 길어지신다. 자 오늘은요 또 재미난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꼭 엄마가 저 옆집 내 친구랑 비교하잖아요. 사실 별로 기분 안 좋거든. 비교 많이 당해봤어요? 너무 우수해서 당할 대상이 없었나? 아니요. 많이 당했죠. 바로 옆집.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 근데 재밌는 거는 어. 반대편 옆집에는 나보다 못하는데 걔랑은 비교 안 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우리가 스포츠 보는 재미는 늘 팀 비교, 선수 비교, 누가 더 낫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느바베큐 1회 때 조던과 르브론 누가 고트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댓글에 갖가지 의견 내다가 그때 조회수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13만 여 회 정도의 조회수가 나왔어요. 댓글 좀 보셨어요 그때? 1회 거? 아니 무서워서 못 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그렇게 제대로 보진 않았어요. 헛소리를 한다, 농알 모시다부터 시작해서 쌍욕들이 많이 있을까 겁나서 못 봤는데 오늘 저희가 좀 그런 비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조던 르브론 외에 오늘은 누구 얘기를 할까 하다가 누구 얘기를 할까요? 요키치, 커리, 요키치와 커리. 또 누구죠? 듀란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요키치 얘기하기 전에 커리와 듀란트 먼저 좀 가볍게 비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요키치는 앞으로 갈 길이 멀잖아. 커리와 듀란트는 뭐 우리가 봐봐야 앞으로 몇 년 더 보겠어. 그래서 이제 그 요키치 빼고 커리와 듀란트를 살짝 비교해서 좀 한마디씩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우리 정준님 먼저 좀 해주실까요? 제가 커리를 이제 처음 이제 뭐 이제 플레이를 좀 접했을 때 제가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 친구가 진짜 농구 자체를 조금 바꾸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이제 느꼈거든요. 근데 그거는 워낙 이제 커리의 위대함은 뭐 워낙 많은 곳에서 이제 다루고 이제 그런 농구 외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듀란트는 왠지 어느 팀에 갔든지 그 전력을 상승시켜주는 확실한 이제 에이스 역할과 그 다음에 팀원들을 살린다기보다도 본인의 어떤 득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팀이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제시는 해주는 것 같은데 이제 두 선수를 이제 뭐 클래식 스탯이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어느 쪽에 비중치를 두냐에 따라서 그 스탯은 굉장히 좀 비슷하게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향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듀란트는 팀을 변화시키고 커리는 어찌 보면 농구를 좀 변화시켰죠. 네, 그래서 누가 어떤 것에 이제 본인의 시각을 더 두느냐, 팀이 진짜 필요한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쪽에서 듀란트가 중요한 조각이 돼서 우승에 가깝게는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 에라를 조금 더 유지시켜 주기에는 듀란트는 스탯 이상의 무언가가 조금 더 부족한 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듀란트가 만약에 그 브루클린이나 피닉스 시절에 조금 더 지금보다 높은 곳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스탯 이상의 어떤 영향력이란 부분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듀란트가 굉장히 이제 비등하게 커리어 비등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직 조금 이제 망설이게 되는 듀란트가 어느 부분에서는 커리보다 많은 앞서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닉님. 커리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때 파이널 MVP 왜 못 받았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저번에 22년 우승이 사실 두 선수 우열을 갈라서 지금은 그렇게 논쟁이 안 될 것 같아요. 거의 커리 손을 들어줄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생각하는 기준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듀란트가 앞서는 게 전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커리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연기령. 그냥 뭐 수치로 나타나도 커리가 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승 횟수 2번 더 많고 파이널 MVP는 한 번 적지만 정규 시즌 MVP는 2번으로 더 많고 전 세계 팬을 봐도 커리가 더 많지 않을까요? 예. 커리 때문에 지금 농구 인기가 살아났다고 보니까 커리일 것 같아요. 세 분 모두 그러면 커리인 걸로. 자, 이제 그 얘기는 거기서 잠깐 마무리 짓고. 자, 그러면 거기에 요키치를 한 명 더 넣어봅시다. 그럼 얘기거리가 좀 더 많아지겠죠?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소닉 사사 나랑 눈을 맞춰줘. 네 알겠습니다. 네. 큐. 예전에 제가 이제 조던 르브론 사실 저는 이런 선수 비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네. 뭐 채널에서 근데 필요하다고 하니까 일단 발을 빼고 시작하는군. 예전에 기준을 저는 이제 세 가지로 꼽았었어요. 네. 선수의 퍼포먼스. 2번은 팀과 함께 이룬 업적, 이제 우승도 있고 수상도 있고. 세 번째 이제 부가적인 영향력 이렇게 세 가지 본다 말씀드렸는데 5시즌 정도면은 최전성기 퍼포먼스 평가하기에는 충분한 샘플 같아요. 연속 5시즌은 뭐 베스트 5 꼽든 뭐 이렇게 듀란트 커리가 이미 훨씬 긴 세월을 뛰었으니까 뭐 5시즌 어떻게 뽑아도 듀란트보다는 요키치가 확실히 낫고 커리는 그 15, 16 진짜 대단한 시즌에 있어서 이제 최고점 한 시즌 정도 뺏기는데 요것도 5년 잡으면 요키치가 낫다고 보기 때문에 동나이 때까지 퍼포먼스는 저 요키치 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업적이랑 영향력인데 저는 퍼포먼스 주의자인데도 우승 한 번이면 너무 적긴 적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퍼포먼스 주의자라 두 선수를 높게 보고 싶은데 영향력 그리고 업적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후자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분들이 커리나 듀란트가 앞선다고 해도 뭐 수긍합니다. 강하게 반박할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승 한 번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는 요키치가 처한 환경이나 지금 셀러리 캡 뭐 환경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잘 알지만 그 라인에 요키치 급에 있는 선수들 보면은 우승 딱 한 선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후대에는 이런 사정 감안해주지 않거든요. 좀 내려쳐질 가능성이 좀 있고 또 영향력 측면에서는 요키치는 제가 그때 커리랑은 좀 다르게 모방하기에는 선수 자체가 그냥 돌연변이 약간 그런 선수 같아서 요걸 따라오기에는 그리고 사실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저지 판매량이 10위 밖 아닌가요? 요키치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15인가 아마 그랬어요. 네. 그래서 순수하게 진짜 실력으로 어필해서 지배자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이거는 우승밖에 방법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승을 한 2번은 더 해야 그 진짜 퍼포먼스랑 업적이 같이 따라와서 재미없지만 요키치가 다 지배한 강점기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커리나 뭐 그 탑 10 안에 드는 선수들 뛰어넘을 그 영향력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요키치를 더 높게 보거든요. 근데 주장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2% 부족한 거예요? 2%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10몇 프로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우승하기가 사람 일은 뭐 알 수 없는 거지만 셀러리 캡 환경도 있고 덴버가 지금 우승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배리어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자, 그럼 정준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또 전가요? 네네. 아까는 지금 이제 요키치 넣어가지고. 이제 요키치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갑자기 요키치 들어가니까 막 전투력이 상승. 근데 이제 솔직히 커리랑 듀란트 비교로 요키치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덴버 팬으로서 살짝 기분이 나쁩니다. 물론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저는 덴버 팬으로서 요키치가 아주 위대한 선수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손이님 말씀하시던 대로 뭐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고 아무래도 트리플 더블이라는 가치 자체가 지금 많이 퇴색이 됐지만 이 두 지금 친구 커리 듀란트가 그쪽에 거의 그 시즌 트리플 더블 혹은 스탯의 어떤 트리플 더블로 봤었을 때도 거의 그쪽에 미치지 않는 걸 보면은 일단 아무리 그거를 좀 같이 절하한다고 할지라도 요키치의 스탯 확실히 지금 그냥 다른 차원인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1황이라고 저는 요키치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 리그 1황의 조건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트렌드 세터 그러니까 과연 이 농구의 여러 변화들과 되게 제도들도 많이 변하고 현재 스타 플레이어를 운영하는 뭐 연봉 체계도 많이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커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 세 명 중에서는 가장 좀 아웃라이어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키치를 저는 정말 너무 사랑하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요키치가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뭐 다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1황은 늘 저희 그 신발 장수 아저씨 쪼잔갑 MJ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가장 조회수 높은 방송이 르브론 대 조단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입장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1황은 늘 신발 장수 아저씨입니다. 좋습니다. 자, 연기력. 게시판에서 찾아보니까 뭐 커리나 뭐 듀란트가 탑 10에 드느냐 역대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역대 탑 10에 지금 뭐 꼽히는 선수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은퇴한 선수 중에는 뭐 당연히 마이클 조던, 카림 압둘자바, 빌 러셀, 윌 체인벌린, 매직 존슨, 레리 버드, 그리고 샤킬 오닐, 팀 덩컨 이 정도 꼽히더라고요. 이렇게 8명에 벌써. 그리고 지금 곧 은퇴를 할 르브론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자리는 하나야 하나. 자리네. 제가 만약 꼽으라 그러면은 커리냐 요키치냐 듀란트냐. 근데 요키치는 아직 29밖에 안 돼서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보여줄 것도 많기 때문에 지금 보여준 걸로 하면은 좀 텐에 들긴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 하는 거에 따라서 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듀란트와 커리 중에서는 그래도 커리가 조금 더 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예. 근데 요키치를만 얘기하자면 요키치가 지금 아직 29이에요. 그렇죠. 열심히밖에 안 뛰었고 전성기를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5년 가까이 보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 잃을 게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 며칠 전에 그 트레이드 때 얘기할 때 어떤 팬이 그랬잖아요. 요키치가 레이커스로 갈 것 같습니다. 모르잖아요, 그가. 가서 우승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듀란트가 솔직히 제가 듀란트가 만약에 오클라호마 시티에 남아서 우승을 한 2번 했다. 그러면 탑 10에 낄만 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승 2개는 사실 제가 저번에 표현한 것처럼 이순신이 일본 가서 침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정말 있었겠지만 골든 스테이트 어떤 일본입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만약에 요키치가 레이커스로 간다면요, 저는 저기 요키치 저지를 불태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돈치치가 레이커스가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요.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지금 사실 2차 세대는 대부분 마이클 조던을 제치고 1위인 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요키치가 말년까지 뛰면서 기록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근데 대충 막 비교해 보면은 요키치는 지금 윈시어 48에서 압도적으로 1위예요. 조던이 2위고 듀란트는 21위, 커리는 29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커리가 조금 딸리지 않나. 근데 플레이오프만 보면은 플레이오프에서는 또 조던이 1위예요. 2위가 누굴까요? 조지 마이칸이더라고요. 몰랐는데. 고대. 3위가 요키치. 르브론이 4위고 커리는 16위. 플레이오프에서는 또 올라갑니다. 듀란트가 23위. 그래서 두 선수는 팽팽하죠. 예. 플레이오프 퍼포먼스를 보면 커리가 낫다. BPM도 보면은 요키치가 1위인데 조던이 2위인데 이것도 플레이오프 가면 뒤집혀요. 조던이 1위고 요키치가 2위로 바뀝니다. 예. 그리고 커리는 9위, 듀란트는 13위.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퍼포먼스로 보면은 커리가 좀 더 낫다. 요키치는 당연히 더 훨씬 두블보다 훨씬 더 앞서고. 하지만은 이거는 커리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떨어질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덴버에 남아서 만약에 2번 정도 우승을 더 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요키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키치의 저지가 불태워지느냐 살아남느냐. 그죠? 참 애매하다. 아까 말씀 주신 8명 외에 딱 2자리 남는다고 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던컨이나 샤크도 제낄 수도 있어요. 잘하면 만약 우승 한 3-4번 더 해봐. 그럴 수 있겠죠. 하고 MVP 한 3번 더 탔다. 그럼 제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 요키치의 가장 위험 요소는요. 음. 저기 그 승마입니다. 말에 대한 사랑은 조금 네, 비시즌마다 그 저기 말 좀 덜 타면 본인도 이렇게 계속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아마 이제 MVP도 많이 더 탈 거고요. 예, 우승도 더 말이 많이 할 불쌍한데? 등이 아프요. 그 큰 선수를 태우고 뛰어가는 말은 갑자기 생각났다. 그 옛날에 그 호랑이 선생님에 나왔던 그 선생님 조경환 네, 돌아가신. 네. 고인이 되셨고 술 엄청 드셨다 그러잖아요. 사극 많이 찍으셨을 때 진짜로 말이 이렇게 딱 조경환 씨를 보고 이렇게 뒷걸음질 쳤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무거웠어. 어쨌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소닉님,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늘 이제 찾다 보니까 제가 가끔 이제 비시즌 때 이제 요키치 몸 보면요, 저기 돈치치 살찐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 가지 사진에서 이제 올라왔을 때 또 형들도 덩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유전적이라고 본다면은 근데 요키치는 또 실제로 훈련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려진 바가 잘 없는데 본인은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좀 뭐랄까 쉽게 살이 좀 이렇게 붙는 체질 같긴 해요. 제가 오랫동안 봐온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면서 다시 이제 시즌에 돌입했을 때 뭐 지금까지는 어쨌든 뭐 너무 훌륭하기 그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본인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푼다면은 팬 입장에서는 늘 환영이죠. 예. 소닉님이 입이 자꾸 꼼질꼼질한데 뭐 또 할 얘기가 있죠? 스탠 얘기가 나와서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지루해도 참아주십시오. 일단 르브론 조던 비교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연길이 형 말씀하신 BPM, 윈시어, PER 이런 거 사용했는데 요 스탯은 박스 스코어, 그러니까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턴오버 이런 거 있죠. 요거 가지고 만든 스탯이고요. 사실 요새는 거의 안 쓰는 사장되는 스탯이에요. 근데 옛날 선수들 데이터가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고대 선수들이랑 비교하려고 이걸 쓴 거고요. 최근 어드밴스 스탯들은 이제 온코트 마진에다가 그 플레이 바이 플레이, 뭐 턴오버 질, 뭐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이제 나오는 스탯들이 많아요. 뭐 이동한 거리까지 들어가고 하거든요. 트래킹 스탯 반영해서. 그 중에서 이제 뭐 EPM, RAPM, 랩터, 뭐 르브론 뭐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 중에서 이제 EPM이라는 스탯이 지금은 공신력 거의 뭐 1등으로 인정받는 스탯이거든요. 요거 보니까 사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BPM, 윈시어, PER 이거는 요키치가 고트라니 맞는데 요거 보니까 사실 그 정도는 아니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요 스탯을 보니까. 그리고 이게 작년에 조금 꺾였고 올해는 SGA가 1위를 뺏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완만한 하락세가 좀 감지되는 거 요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더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점 유지하는 게 진짜 쉽지 않다는 거. 그 요키치가 이렇게 5년 동안 완벽한데도 요키치도 살짝 내려가는 게 느껴진다. 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요키치는 운동 능력을 안 쓰고 원래 베나도 잘하는 선수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게 진짜 케바케예요. 연기력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점프 안 뛰고 센스 있게 하는 선수들도 갑자기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등부상 이런 걸로 그리고 이제 하이플라이어인데 나중에 전향해서 오래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슈터라고 꼭 롱런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케바케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보다 조금 못한 수준으로 약간 꺾인 폼을 잘 유지해서 뭐 10년 정도 유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마이클 멜론 감독이 요키치를 너무 좀 뭐랄까 플레이 타임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고 싶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진짜 출장 시간 보게 되면은 좀 혹사를 당하는 면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니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스탯이 약간 조금씩 내려온다는 게 저는 이제 팬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좀 있습니다. 예, 지금 살짝 그런 기미들이 보이더라도 좀 지금 커리가 연착륙하기가 굉장히 요즘 되게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키치도 분명히 그런 시기가 올 것 같고요. 네, 좀 완만하게 커리어가 내려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키치의 평균 출전 시간이 얼마 되죠 지금? 36.4분. 아유 많이 뛴다. 그냥 벤치 쪽이 또 엄청 안 좋다 보니까 덴버는 네, 벤치 득점력이 조금 좋아지다가 요즘 또 다시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출전 시간을 이제 관리를 해줄 때도 됐는데 근데 이 친구가 워낙 금강불개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뭐 큰 그게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작년 이제 플레이오프 때부터 집중 마크 이제 말 그대로 연장이나 클러치 상황에서는 요키치 해줘밖에 지금 전략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직접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일리지가 좀 쌓일 것이 좀 걱정이 되고요. 아까 36분 얘기하셨는데 아마 플레이오프까지 또 합쳐버리면은 더 이제 좀 늘지 않을까 싶어서 좀 팬으로서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감독이 쓸놈쓸 유형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이고 마진 보면은 못 참습니다. 그 일반인들 어지간한 참을성으로 참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거예요. 마진이 수비도 요키치가 들어갔을 때가 훨씬 좋게 나와서 마진 스탯에서 요키치 수비가 너무 좋게 나와서 논란이 많아요. 네, 그래서 브루스 브라운하고 KCP 뭐 하여튼 벤치 이제 뎁스를 이제 강화할 수 있는 친구들을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덴버는 솔직히 픽도 없고 어디서 이렇게 영입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벤치를 어떻게든 경쟁력을 올리는 게 앞으로도 요 몇 년간의 숙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속 터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 네, 속 많이 터집니다. 네, 어쨌든 역대 10 안에 들어가려면 감독이 관리도 좀 해줘야 될 텐데 우승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분에서 참 스티브 커 감독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커리 출전 시간 네, 칼같이 자르는 거 보면은 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네, 눈앞에 선수가 보이는데 그거 관리해주자고 빼고 이렇게 경기 운영하는 게. 커리가 그리고 온코트 마진이 그렇게 좁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겠지만 빼도 큰 부담 없나? 그래서 롱런하고 있는 걸 수도. 의외의 곳에서 포인트를 찾을 수 있군요. 뭐 또 뭐 다른 이야기 있습니까? 저는 또 그렇게 예전에 막 그 샤키로니 한참 잘할 때, 우리 2차 스탯이 막 발전되지도 않았을 때 막 그 판타지 할 때나 이럴 때 얘기할 때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샤키로니 대단한 점은 샤키로니 레이커스가 아니라 아무 팀에나 갖다 놔도 그 팀은 컨텐더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뭐 진짜 못하는 팀 LA 클리퍼스에 샤키로니 가면 LA 클리퍼스가 우승 후보예요. 네. 근데 만약에 듀란트가 지금 아무 팀에 가면은 우승 후보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커리도 지금 상황에서 전성기 커리가 다른 팀에 갔을 때 우승 후보냐 아니라고 보는데 요키치는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아까도 그 2차 스탯도 얘기했지만 그 띵킹 바스켓볼의 책에 보면은 그 1장이 그게 글로벌 오펜스예요. 오펜스를 좀 더 확장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얘가 스티브 내시거든요. 스티브 내시가 17점 넣고 MVP를 탔는데 이게 맞는 거냐? 근데 스티브 내시 때문에 파급되는 공격 이런 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본다. 그리고 2장이 과연 스탯은 믿을만한 거냐? 그래서 2장에 나오는 게 아마 에이드리안 덴틀리라는 선수 거예요. 이 선수가 득점왕 2번 하고 30점 이상을 올린 적이 시즌 커리어 한 3번 될 거예요. 근데 그 이 선수가 득점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야투 성공률도 50%가 넘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과연 효과적인 선수냐, 가치가 있는 선수냐라고 봤을 때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글로벌 오펜스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듀란트가 그때 싹 생각이 나더라고요. 득점 잘하지만은 팀에 파생되는 공격을 만들어주는 능력은 좀 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반대로 요키치는 글로벌 오펜스 측면에서 보면은 엄청난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요키치가 더 가치 있다고 봅니다. 점수가 다가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그렇죠. 중요하지만 그래서 요키치가 오픈된 선수를 봤어. 개투하다 보면 그 선수가 가는데 딴 선수가 비게 되잖아요. 이거를 하키 어시스트라고 하는데 어시스트가 집계가 안 됐잖아요. 하키에서는 해주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은 스티븐 애쉬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키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도 너무 좋은 얘기해 주셔서 조금만 더 붙여보겠습니다. 일단 그 요키치 플레이 설명할 때 아까 얘기했던 그 엘보우라는 위치를 얘기해야 되는데 엘보우 터치를 이제 NBA 공홈에서 집계를 하거든요. 5년 연속 1등이고 자유투라는 기준으로 양옆 여기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옵션이 아무리 줄여도 한 5가지 될 텐데 일단 그쪽으로 올라와서 핸드오프 받으면은 요키치가 이제 스크린을 해주는 상태에서 3점 라인에 바짝 붙게 돼요. 그 최소 이제 세미 오픈 정도의 3점 찬스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컷인데 그 위치는 이제 코트 전체가 정면 뭐 코너까지 다 보이죠. 거기 서 있다가 이제 위에서 높은 위치에서 이제 골 밑으로 떨궈주는 그 백도어 패스. 그리고 이제 3명 있는 사이드에서는 백도어 컷을 가고 에런 고든 있는 쪽에서는 하이로 그 엘리웁을 가죠. 요거 막으려고 상대가 이제 페인트 존을 좁히면은 반대쪽 코너까지 이제 집어 던지는 이제 롱 패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스킵 패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전 진짜 고트라고 보고 요거 한정에서는 에런 고든 컷 견제하려고 내려왔다가 그 벤치 쪽 보고 서는 스크린 에런 고든 걸어버리면은 코너 텅 비거든요. 이거 거의 오픈. 이거 다 안 되면은 자기 공격하는 건데 엘보우 이 자리에서 돌아서 드리블 한두 번 치면 이제 30피트 구간 3에서 10 플로터 쏘는 그 구간 오게 되는데
여기서 성공률이 3년 연속 60%고 올해 58%예요. 요거 집계하고 사상 최고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 리그 평균이 45%인데 15%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도 거의 고특급. 그러니까 아무튼 정리해 보면은 코너 3점, 그러니까 세미 오픈 정도의 핸드오프 3점, 그러니까 엘리웁이나 이제 커팅 레이업,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쏘는 60%대 원핸드 슛, 이게 요키치가 엘보우 있을 때 만드는 슛의 기대값인데, 엘보우가 막혔을 때 엘보우에서 도망갈 줄도 알아요. 오프 스크린. 그 이 슈팅도 덴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쏘고 제가 알기로 3년 전쯤에 1등한 적도 있어요. 그 슈터들 하는 그 미트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으로 들어갔다 탁 치고 나오는 그 무브먼트까지 할 줄 알아서 그 자리에서만 이제 공격이 다 만들어지는 진짜 희한한 선수고요. NBA 어시스트 기준이 아까 영길이 형 말씀하신 대로 좀 느슨합니다. 그 3점 라인에서 대충 줬는데 드리블 한 두세 번 치고 슛 쏴도 이제 어시스트 되는 거 허다해요. 근데 이런 어시스트랑 요키치 빅맨이 주는 어시스트는 컷이나 오픈 3점 뭐 이런 걸로 연결되기 때문에, 특히 하이 로우 골 밑으로 가는 이지샷이 많기 때문에 저는 요거 평점 매기면은 요키치 어시스트 같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고요. 스크린 어시스트도 리그 탑10 안에 들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요런 거 합치면은 저는 빅맨 오펜스 가치는 좀 스탯으로 오히려 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BPM 같은 거 이제 빅맨들 어시스트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부풀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 저는 오히려 뭐 그렇게 더 평가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빅맨의 다재다능은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를 좀 많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성과 부지런함 면에서는 아주 훌륭하네. 요키치의 그 효율성, 그러니까 경기 효율성이 지금 제가 본 건 28.3이니까 역대 지금 1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MJ보다도 지금 위에 있는 걸로 이제 알고는 있고요. 지금 저기 손님께서 스탯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뭐 일단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발전된 빅맨을 우리는 지금 현 시대에서 목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요키치도 지금 이 수비에 대해서는 분명 이제 공략 대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디그린이 본인 팟캐스트에서 이제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친구는 수비는 정말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나 디그린 리스펙트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워낙 성격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요키치가 뭐 어떤 미디어에서 뭐 얘기를 하면은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수비 지표가 평균보다 평균 살짝 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평균 지표 따라 다른데 네네. 어떤 스탯은 디포이급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런가요? 트래킹에서는 그냥 보통이다 뭐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네. 다른 덴버 팀원들에 비해서는 좋게 나오는 것도 많고, 뭐 논란의 여지가 좀 많아요. 수비 스탯이 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경기를 계속 본 입장에서는 이제 픽앤롤로 이제 요키치가 이제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빠른 가드들은 정확하게 그때를 포착해가지고 바로 이제 느린 발을 공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요키치가 그렇게 해서 외곽으로 빠졌을 때 그때는 이제 보디가드들이 옆에서 좀 필요해요. 근데 그 역할을 제일 잘 맞춰줬던 게 에런 고든, 혹은 지금 왓슨이 이제 팬텀 왓슨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두 친구가 컨디션이 안 좋을 경우에 요키치도 상당히 좀 영향을 받더라고요. 이제 요키치만 이제 집중적으로 봤었을 때는 앞으로 이 친구가 발전해 나갈 방향, 혹은 이제 커리어를 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수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옆에 보디가들이 없어도 본인 스스로 이제 뭐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을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스탯들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선이 쉽지 않아 있는 부분이긴 하죠. 갑자기 벌크업을 한다든가. 어쨌든 올타임 탑10에 들어가려면 우승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15인에 들어간 것도 대단한 건데 그 탑10에 들 정도면은 정말 힘들죠. 8명 누구라고 다시 얘기해 주세요. 조던, 자바, 러셀, 체인벌린, 매직, 버드, 샤크, 덩컨, 여기에 르브론. 르브론 8위까지 내려갔어요 다시? 아니 그게 아니라 은퇴 선수 다행이다. 8명에다가 현역 선수 중에는 르브론이 있다 이거지. 제철이랄 일단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근데 좀 요키치는 덩컨하고도 비슷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어떤 플레이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이 물론 덩컨 수비 잘했는데. 그 부분이죠. 살짝 디스. 저도 팬이지만 수비는 어떻게 가볍게 디스. 제 스스로 얘기를 했네요. 소니 뭐 할 얘기 있죠 지금? 아니요. 그 요키치가 좀 롱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탑 퍼포먼스 주의자라서 탑10 너끈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줘야지 공인된 탑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승 많이 해야 되고,
정준님 응원한 덴버 너게츠가 크론키의 구단주든 뭐 누구든 간에 좀 영입을 좀 잘해서 보디가드를 많이 데리고 와서 수비를 보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빅딜 얘기할 때 어떤 분이 전화해서 요키치가 레이커스 갈지도 모른다 그랬다니까요. 뭐 그럴 수. 그리고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G리그 애들이랑 얘기했을 때 보니까 조던을 못 봤던 세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던이 잘하는 거를 체감을 전혀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요키치도 만약에 10년 지나서 요키치를 못 봤던 사람들은 요키치 기록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승 횟수가 적으면은 암만 뭐 다른 기록이 앞서도 탑10에 못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승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사정을 다 세세하게 알고서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몇 년 지나면은. 결과물을 봐야 네네네. 되니까. 또 클래식 경기를 중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조던 경기도 할 거고 빌러스의 경기는 없더라고요. 안만 봐도 네, 뭐 매직, 버드, 뭐 자바, 뭐 이런 선수들 거는 해줄 수 있으니까 보시면서 한번 체감을 해보세요. 그때 농구와 현대 농구 다르니까. 현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재미도 있거든요. 네. 혹시 당시에 그 경기를 보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또 클래식 중계 이렇게 하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키치, 커리, 듀란트 뭐 올타임 탑 10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건 어차피 이제 개인적인 그런 의견들이니까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또 댓글 보면 저희가 뭐 댓글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댓글 많이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걸어주시고요. 한 13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의견 적어주시고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의 생각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양성이 있으니까 또 이게 재밌는 거잖아요. 대신 우리 느바베큐 댓글창은 좀 서로 매너를 지켜가면서 서로 헐뜯고 욕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아름다운 댓글창을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느바베큐 41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